꼬아야, 오늘은 너의 진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 자녀들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 또 진로를 지도하는 교사들도 많이 있지. 너가 진로 때문에도 여러 가지 고민을 아빠한테 얘기한 적이 있잖아. 너가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지. 너의 진로를 확정하고 좀 구체화하는 데는 아직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 그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인 여유만이 아니야. 그것은 너가 봐야 할 것, 네가 알아야 할 것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지금 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유보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야. 그러면 그 유보한 시간 동안 너에게 있어야 될 것들은 수많은 체험과 또 수많은 공부의 과정을 통해서 너의 자리, 너에게 적합한 자리를 찾아 나가는 거야. 그러면 나에게 가장 걸맞는 그 영역을 찾아 나가는 바로 그 기준들은 어떤 것이 돼야 될까? 뭐든지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점을 잡지 않고 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볼 때는 판단하고 평가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거든. 너가 진로를 세워나갈 때 두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단다. 첫 번째는 재능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야. 많은 사람들은 재능 중심으로 자신들의 진로를 정해.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피아노를, 그리고 운동을 잘하니까 또 운동선수로 가려고 해. 그림을 좋아한다고 또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노래를 잘하면 가수가 되려고 하고, 또 공부를 잘하면 부모들은 너 판검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해. 어떤 거 하나 잘못된 거는 아니야.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삶의 진로를 정한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후회하는 일들이 많단 말이야. 그것은 자기가 지금 가장 잘하는 그 부분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내가 때로는 원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이 누구나 다 원하는 것만은 할 수 없다고 이전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잖아. 그러나 원하는 일을 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그래서 네가 지금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볼 필요가 있고, 또 네가 잘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또 미리 한번 점검해보고 준비하는 것도 필요해. 그런데 이 재능을 중심으로 진로를 생각하는 것, 그것과 함께 같이 그만큼의 중요성을 부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문제야. 내가 무엇을 잘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라는 것도 우리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겠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 또 그리고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어떠한 부귀, 영화와 행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서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야. 훌륭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자, 그게 아니야. 그냥 함께 살며 사랑하며 나누는,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하는 가치를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이 가치에 부합한 삶을 살아나가느냐? 바로 거기에 문제가 핵심 키워드로 있는 거야. 문제가 왜 진로를 세워나가는데 핵심 키워드고 우리의 가치를 세워주는데 핵심 키워드냐고? 왜냐하면 문제의 지향점은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면 그 아픔이 해결돼야만이 안정을 누릴 수가 있어. 집에 천장에 비가 새? 문제가 발생됐네.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집에 물이 새지 않잖아. 그런 것처럼 너가 재능을 갖고 있다는 것도 상관이 있어. 네가 가진 재능, 네가 지금 가진 재능, 때로는 앞으로 가질 재능, 바로 그러한 것들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여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아. 이 문제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냥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 그것만 돼서는 안 돼. 나도 관심이 있어야 해. 아빠가 2014년도에 아이들을 데리고 두마게티에 있는 공립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아이들 우리 10박 11일 캠프를 진행하러 갔었잖아. 하루에 한 학년씩 이렇게 캠프를 진행하기도 했었지.
그런데 그때 동반에 갔던 우리 호도의 친구들이, 그리고 너가 뭐라고 했어?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어. 그때 너희 그 나이가 뭐 초등학교 3, 4학년에서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었단 말이야. 왜 그런 생각이 들었어? 너희들이 문제를 봤기 때문에 그래. 그냥 신발이 없어서, 제대로 된 신발이 없어서 비닐 봉다리를 한쪽 발에 묶고 다니는 아이를 본 거야. 너무 티 없이 맑고 그러한 웃음 가득한 아이인데, 그냥 그들이 필리핀 어떤 마을에 어떤 부모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우리 호도의 친구들이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것들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너무 그들은 거기서 많은 것을 느낀 거예요. 책으로 볼 때하고는 다르게 현실에서 그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함께 교제하다가 보니까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직업을 갖고,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면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바로 거기에서 재능을 세워나가는 기회가 생겨요. 문제를 보고 관심이 생겼잖아? 그러면 내가 그 일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준비해 나가는데 시간을 쏟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재능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장 잘하는 것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앞에 보여지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내가 이익을 담당하고 싶고 그것이 삶의 가치와 행복과 기쁨과도 연관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필요로 하는 능력을 준비해가는 것도 필요해. 다만 그러한 마음을 먹은 것이 언제, 그 시점이 중요하지. 너희 나이 많이 든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했다? 그것도 옳지 못한 일이라고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너가 앞으로 진로를 세워나갈 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키워드는 재능과 그 다음에 문제야. 가장 좋은 건 너의 재능이 너가 관심 갖고 있는 그 분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되면 가장 좋은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대학까지 피아노를 배웠다고 생각해봐. 어떤 청년이. 그런데 그 친구가 피아노에 대한 관심이 끊겼어. 그런데 아까 전에 예를 들어보자. 필리핀을 갖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복지를 좀 전공해서 저들에게 조금이라도 삶의 어떠한 그 혜택을 누리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어? 그럼 그때로부터 사회복지에 관계된 일을 배워나가는 것 필요해.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가 대학 때까지 배웠던 피아노는 쓸모없는 것이 될까? 그러지 않아. 슈바이처 같은 경우도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잖아. 근데 그는 의사가 됐고 그는 현장 아프리카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병들고 지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어. 그러다가 그에게 물질이 이제 재정이 떨어지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서 연주회를 해서 돈을 벌어서 현장으로 달려갔다고 했지. 어찌 보면 참 고된 일일 수는 있겠지만 그가 배웠던 것이 무용지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답은 없다. 가장 좋은 건 균형을 잡는 거야. 균형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전에도 이것에 대한 영상을 비슷하게 찍은 적이 있는데, 아빠가 다시 찍는 것은 너의 17살이라고 하는 나이, 또 18살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빠가 재차 다시 한번 앵콜, 앵콜이라고 네가 앵콜한 건 아니지만 추가 강의를 한번 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인생의 방향성, 너의 꿈과 비전, 너의 삶의 어떠한 그런 진로를 결정함에 있어서 재능과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바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느냐, 거기에 너의 관심을 두고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과 네가 공부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너의 관심의 그 대상, 그 영역 안에서 해결되어져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지.
뭐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한번 얘기 끝내보자. 시각장애인으로 유명한 그 미국의 어떤 그 차관부를 지냈던 강용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있잖아. 근데 그분이 시각장애인이었고 아들은 아빠의 그러한 시각장애인으로서의 불편과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커서 아빠의 그 눈을 고쳐줄 거예요 라고 하는 어린 마음의 그러한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시발점이 됐고 그는 결국 안과 의사가 됐다고 하지. 인생은 이런 것 같아. 내 주변에서 바라본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관심을 집중하면서 내 삶의 진로가 결정되는 수가 많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너의 옆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책과 여행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앞에서 펼쳐지는 문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펼쳐져 나가고 있는 그 문제를 책과 여행을 하는 가운데 지켜볼 수 있다는 거야. 예전에 들지 않았던 그 생각들이 책과 여행을 통해 내 마음속에 들게 되면서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가고 싶은 마음을 먹게 되는 거지. 너의 진로를 세워나감에 있어서 오늘은 뭐 어떤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너의 인생에 중요한 지침을 하나 또 주는 거란다. 진로를 설정함에 있어서, 진로를 디자인함에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재능과 그리고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그래서 재능 중심의 진로 찾기, 문제 중심의 진로 찾기에 균형을 이루어가는 네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고 아빠가 이렇게 항상 새벽에 찍다 보니까 편안한 복장으로 이렇게 영상을 너에게 편지를 보낸다. 아마 오늘이 24번째인 것 같은데 기대가 돼. 또 앞으로 너와 계속하게 돼. 너가 20살이 될 때까지 아빠가 이 영상 편지를 이어나가겠다고 했잖아. 정말 아빠는 기대가 된다. 그래,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고 사랑한다.